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좀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순순히 그래 하고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대부분 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부동산 담보신탁과 유사한 법률 관계인 근저당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과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일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신탁 상품을 설명드릴 때 부동산 담보신탁은 근저당권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부동산 처분신탁은 가등기랑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과 유사한 부동산 담보신탁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정의가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할 수도 있고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과 같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한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아마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신탁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담보신탁은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경우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것이 유가증권 담보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담보신탁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한 동산 담보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이라든지 그 공장 내의 기계까지 아울러서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하고 유사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자적으로 설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좀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순순히 그래 하고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대부분 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야, 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거야. 담보로 제공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마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자기 지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제3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는 물상보증관계라고 하고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이러한 근저당권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법률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1억 원의 금전 채권 관계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그런데 근저당권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해줘 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것을 신탁하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이 지인이나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보면 채권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을 하면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서 아까 말한 제3자가 신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3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과 똑같은 법률 관계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근저당권에서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나요?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에는 신탁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을 하던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던 그거를 맡아야 되는 신탁을 인수받아야 되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신탁에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요, 그 민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되고 적용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기 신탁법이 있는데 아까 근저당권은 민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이니까 신탁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신탁법은요, 여러 신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각 신탁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사이에 신탁 계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게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 계약으로서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게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법률상 강행 규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신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본 그림이 있어요.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겠죠. 위탁자랑 수익자는 대부분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선 수익자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죠. 담보신탁에서는 우선 수익자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수익자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는 뭡니까? 금전 대여 계약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 수익자, 즉 양과로하고 채권자고 밑에 채무자가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금전 대여 관계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 이 사람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둘 사이의 채권 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근저당권도 동일해요. 근저당권도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여 관계나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원인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 서류가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걸 둘이 또 작성을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양자 간의 관계잖아요. 근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탁 계약은 혹시나 채무자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채권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 이 부동산 담보신탁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신탁을 등기를 할 때 과연 부동산 등기부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을구에 표시되거든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표시가 되고요. 부기등기로 신탁등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소유자로 제 이름이 있는데 제 이 주소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담보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담보신탁이라든지 처분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인가를 받을 때 만든 상품 이름에 불과해요. 여러분 담보신탁일 수도 있고 처분신탁일 수도 있고 이게 짬뽕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신탁계약은 여러분의 창의력이 바라는 범위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다만 표준적으로 표준신탁계약서를 통해서 담보신탁, 처분신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무엇이냐라고 확인을 하려면 여기 부기 등기로 신탁 등기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탁 원부 제 2016-25호라고 하는 신탁 원부까지 떼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신탁 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신탁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불편한 점은 신탁 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발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신탁의 작동 원리인데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우선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수탁자가 있겠죠.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이 부동산 담보 신탁을 조율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잘 납입하고 원금도 다 전액 상환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위탁자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야, 나 신탁 해지해줘. 다 갚았어. 그러면 수탁자가 우선 수익자한테 물어봐요. 야, 다 갚았다는데 다 갚은 거 맞아? 신탁 해지해줘도 돼? 그럼 우선 수익자가 나 빌려준 돈 다 받았어 라고 하면은 신탁 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 해지를 해서 위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줘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제때 변제를 못하고 막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우선 수익자가 수탁자한테 야, 얘가 제때 그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아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 빨리 공매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나한테 배당해줘. 나 채무 상환에 쓰게. 라고 하면 수탁자가 물어봐요. 위탁자한테 야, 너 저기 채권자한테 제때 돈 안 갚았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 라고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수탁자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매 대금을 받겠죠. 그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신탁 수익금을 우선해서 주는 거예요. 채권 금액까지. 통상 이거를 수익권 증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권 증서 금액 한도 내로 그 사람의 채권을 상환을 해주고 자녀 신탁 수익금이 있다면 아까 채무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라고 했죠. 그 사람한테 자녀 신탁 수익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에 있어서 뭐다? 소유자 잉여금이에요. 즉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배당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근저당권자한테 그 배당금을 주고요. 남는 게 있으면 그 소유자, 근저당권을 당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임의경매를 당한 사람. 그 사람한테 소유자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주는 겁니다. 즉 채무자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겸 수익자지만 실제로 수익자는 무슨 수익자다? 끝순위, 제일 말순위 수익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 신탁과 근저당권을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신탁 상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담보 신탁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